8억 원을 가진 할머니의 마지막 선택. 창밖으로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화순 할머니는 병원 창가에 앉아 하얀 눈송이들이 쌓여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78의 나이, 위암 초기 진단을 받은 지 2달째였다.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젊은 간호사가 들어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화수는 고개를 저었다. 요즘은 먹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입맛도 없고 무엇보다 마음이 무거웠다. 병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다. 몇십 년 동안 적어온 가계부였다. 화수는 그 수첩을 펼쳤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하나하나가 삶의 흔적이었다. 1995년 3월 석탄 장사 3만원. 1996년 12월 폐지 수거 12만원. 2005년 8월 아파트 청소 일당 4만원. 화수는 서울 변두리 달동네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남편은 일찍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혼자서 세 아이를 키워야 했다. 첫째 딸 민지, 아들 준호, 막내딸 수진. 특히 준호는 화순의 자랑이었다. 똑똑한 아들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가 되었다. 화순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폐지를 주우며 남의 집 청소를 하며 겨울에는 손이 얼어도 새벽 시장에서 일했다. 민지는 일찍 결혼해서 집을 떠났다. 가난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었다. 특히 민지는 자신의 대학 등록금을 동생 준호에게 양보했다. 준호는 똑똑하니까 대학 가야지. 나는 괜찮아. 20살 민지가 했던 그 말을 화수는 지금도 잊을 수 없었다. 할머니, 재건축 보상금이 나왔어요.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찾아온 것은 석 달 전이었다. 화순이 평생 살아온 달동네 판잣집이 재건축 구역에 포함되었고 토지 보상금으로 8억 원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8억? 화수는 귀를 의심했다. 평생 1,000만 원도 한꺼번에 만져본 적 없는 그녀에게 8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네, 할머니.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화순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곧 다가올 선택이 두려웠다. 세 자녀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 그리고 누구에게 줘야 할까? 보상금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준호였다. 판사복을 벗은 그는 이제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다. 연봉만 2억이 넘는다고 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겠습니다. 강남에 좋은 아파트 있어요. 준호는 화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화순은 알고 있었다. 아들이 최근 투자 실패로 빚을 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빚을 갚으려고 자신의 보상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준호야, 엄마 생각 좀 해볼게. 어머니,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공부했는데요. 판사까지 됐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다. 이튿날 민지가 찾아왔다. 첫째 딸은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엄마, 보상금 받으셨다며요? 그래, 그런데 엄마 저한테 주실 거죠? 제가 제일 많이 희생했잖아요. 민지의 목소리는 쌀쌀했다. 대학도 못 가고 동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늦게 결혼했고 지금도 가난하게 사는 자신에게 당연히 돈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민지야, 엄마가. 동생들은 다 잘 사는데 저만 이렇게 사는 거 아시잖아요. 당연히 저 주셔야죠. 화수는 말문이 막혔다. 민지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억울함과 원망이 담긴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 왔다. 막내딸은 소아과 간호사였다. 결혼은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은 자주 가세요? 수진은 다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의 건강만 걱정했다. 화수는 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수진아, 엄마가 사실은. 엄마, 보상금 이야기면 하지 마세요. 그건 엄마 돈이에요. 엄마가 쓰셔야죠. 수진은 작은 봉투를 화순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번 달 용돈이에요. 병원비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수진이 돌아간 후 화순은 봉투를 열어봤다. 50만 원이 들어있었다. 수진은 매달 이렇게 용돈을 가져왔다.
자신의 월급이 많지 않다는 걸 화수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어머니를 챙겼다. 그날 밤 화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세 자녀의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준호는 화순이 가장 아꼈던 아들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시장에서 짐을 나르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다. 모두 아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준호는 그 기대에 부응했다. 전교 1등, 서울대 합격, 사법시험 합격. 화순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판사가 된 후 준호는 변했다. 어머니를 찾는 횟수가 줄었고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한 번은 화순이 준호의 아파트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 화려한 인테리어.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시골 냄새 난다는 손자의 말에 화순은 1시간도 머물지 못하고 돌아왔다. 민지는 달랐다. 화순을 자주 찾았다. 하지만 올 때마다 돈 이야기였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다. 아들 학원비가 부족하다. 집 전세금을 올려야 한다. 화순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 딸에게 쥐어주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민지의 태도가 이상했다. 더 이상 고맙습니다도 없었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데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수지는 달랐다. 막내딸은 어릴 때부터 조용했다. 오빠와 언니가 싸울 때도 구석에서 책을 읽었고 가난해도 불평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학교에 들어갔을 때 화수는 등록금을 대주지 못했다. 수지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며 스스로 학비를 벌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간호사가 된 수지는 한 번도 어머니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다. 오히려 매달 용돈을 갖다 주었고 명절이면 빠짐없이 찾아왔다. 작은 반찬통을 들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여서. 화수는 결심했다. 폐암 진단을 받은 것은 보상금 이야기가 나오고 한 달 후였다. 화수는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알리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입원 통지서를 받은 세 남매가 병원으로 몰려왔다.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준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화수는 그 목소리에서 진심보다는 당황을 느꼈다. 어머니가 죽으면 보상금을 어떻게 하나, 그런 계산이 먼저인 것 같았다. 엄마, 이제라도 좋은 병원으로 옮겨야죠. 제가 알아볼게요. 민지가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도 복잡했다. 어머니가 죽기 전에 보상금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보였다. 수진만이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엄마, 아프셨구나. 그날 저녁 화수는 세 자녀를 불러 모았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화수는 낡은 수첩을 꺼냈다. 세 자녀가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이건 엄마가 평생 써온 가계부다. 준호 대학 등록금 2천만 원, 준호 고시원 생활비 500만 원, 준호 결혼 자금 1천만 원. 화수는 차근차근 숫자를 읽어나갔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지 결혼 자금 300만 원, 민지 남편 사업 자금 500만 원, 민지 아들 학원비 지원 200만 원. 민지가 고개를 숙였다. 수진이는 엄마한테 받은 돈이 하나도 없구나. 수첩 마지막 장은 비어 있었다. 수진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수진에게서 받은 용돈 내역만 빼곡했다. 2010년 5월 마이너스 수진이가 준 용돈 20만 원. 2015년 12월 마이너스 수진이가 사준 패딩 15만 원. 2023년 3월 마이너스 수진이가 낸 병원비 80만 원. 엄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야, 너는 엄마가 가장 많이 투자한 아들이다. 하지만 너는 엄마한테 뭘 해줬니? 강남 아파트의 엄마. 방 한 칸 내준 적 있니? 명절에 얼굴이나 제대로 비쳤니?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지야, 너는 희생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게 엄마 탓이니? 엄마가 너더러 대학 포기하라고 했니?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리고 엄마한테 받은 돈도 적지 않았어. 민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수진아. 화수는 막내딸을 바라봤다. 너는 엄마한테 받은 게 없다.
하지만 엄마한테 준 건 셀 수도 없이 많구나. 돈만이 아니야. 엄마 아픈 건 없는지 물어봐주고 반찬 갖다주고 추석에 꼭 찾아오고. 그게 진짜 효도더라. 엄마. 보상금 8억 엄마는 수진이한테 줄 거야.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다.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저는 판사까지 됐어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래, 너 혼자 고생했니? 엄마는? 화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어머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권이. 상속?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 이건 내 돈이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야. 민지도 흥분해서 소리쳤다. 엄마, 이건 불공평해요. 저도 희생했다고요. 희생? 내가 자발적으로 한 선택을 왜 엄마한테 청구서로 돌리니?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준 돈도 이미 몇 천만 원이야. 그래도 수진이한테 전부 다 주는 건 너무해요. 민지가 울먹였다. 왜? 수진이는 엄마한테 뭘 바란 적이 있니? 돈 달라고 한 적 있니? 오히려 자기 돈을 엄마한테 갖다 줬어. 그게 진짜 자식이야. 수진이 일어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오빠랑 언니한테 나눠주세요. 안 돼. 화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평생 실수한 게 있어. 착한 자식한테는 당연하게 여기고 떼쓰는 자식한테만 더 줬어. 그게 잘못이었어.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지. 준호와 민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화순의 눈빛이 너무 확고했다. 나가거라. 엄마는 이제 수진이하고만 시간을 보낼 거야. 눈 내리는 밤. 준호와 민지가 나간 후 병실에는 화순과 수진만 남았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저는.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화순은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내가 제일 착했는데, 내가 제일 철이 들었는데 엄마는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저한테 많은 걸 주셨어요. 뭘? 사랑이요. 엄마가 제 머리 쓰다듬어 주시던 것, 제가 간호학교 합격했을 때 우셨던 것, 제가 갖다 드린 반찬 드시면서 수진이가 해준 거라 더 맛있다고 하셨던 것. 그게 다 사랑이었어요. 화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착한 우리 딸. 엄마,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날 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화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을까? 준호와 민지는 상처받았을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평생 잘못된 방식으로 자녀를 대했다면 죽기 전에라도 바로잡아야 했다. 떼쓰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아이를 알아봐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마지막 겨울. 화순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사는 몇 주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다. 수지는 병원 휴직을 내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매일 아침 어머니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여왔고 밤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잠들었다. 수진아,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저는 간호사잖아요. 하지만 화수는 알고 있었다. 딸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준호였다. 어머니. 아들의 얼굴은 초췌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다. 왜 왔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준호가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정말 못난 자식이었습니다.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돈을 벌면서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어머니의 희생은 당연한 거고 제 성공은 제 능력인 줄 알았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투자에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고 아내한테 무시당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게 어머니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였다는 걸. 준호야.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보상금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어머니 아들이라는 것만 인정해 주세요. 화수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진심이 보였다. 오만함 대신 후회가,
계산 대신 슬픔이 있었다. 일어나거라. 어머니. 아들아, 엄마가 너무 혹독했을까? 아니에요. 당연한 말씀만 하셨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내가 미운 적이 없어. 다만 내가 엄마를 잊고 사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틀 후 민지도 찾아왔다. 엄마. 민지는 어머니 침대 곁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엄마, 저 정말 못된 딸이었어요. 희생했다고 손해봤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제가 동생들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어요. 민지야. 엄마가 해주신 말씀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걸 다 잊고 살았더라고요. 민지는 작은 통장을 꺼냈다. 이건 엄마가 그동안 저한테 주신 돈이에요. 다 모았어요. 수진이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야, 그건 내 돈이야. 엄마,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살아갈게요. 더 이상 엄마한테 기대지 않을게요. 그게 진짜 딸이잖아요. 화수는 두 자녀의 변화를 보며 안도했다. 어쩌면 자신의 결정이 아이들을 성장시켰는지도 몰랐다. 첫눈 내리는 날. 화순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의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수진이 손을 잡고 있었고 준호와 민지도 병실에 함께 있었다. 얘들아. 화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엄마는 너희 셋 다 사랑해. 엄마. 준호야, 너는 똑똑한 아이야. 그 똑똑함을 약한 사람들을 위해 써라. 네, 어머니. 민지야, 너는 강한 아이야. 그 강함으로 내 가족을 잘 지켜라. 네, 엄마. 수진아. 우리 착한 딸아. 화수는 막내딸을 바라봤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 사랑해요. 화수는 마지막으로 세 자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1년 후 수지는 보상금 8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 돈을 혼자 쓰지 않았다. 2억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이화순 장학재단은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했다. 특히 어머니처럼 홀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도왔다. 2억은 오빠에게 주었다. 오빠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대형 로펌을 그만뒀다. 그리고 무료 법률 상담소를 열었다. 어머니가 평생 살았던 달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했다. 2억은 언니에게 주었다. 언니는 그 돈으로 작은 떡집을 차렸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호박죽과 송편을 만들어 팔았다. 그리고 이익금의 일부는 복지관에 기부했다. 나머지 2억은 수진이 가졌다. 하지만 사치하지 않았다. 여전히 간호사로 일하며 어머니처럼 검소하게 살았다. 세 남매는 매년 첫눈 내리는 날 어머니 산소에 모였다. 어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변호사가 뭔지 알았어요. 엄마, 저도 행복해요. 민지가 말했다. 이제 희생했다는 생각 안 해요.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엄마. 수지는 어머니 묘비를 쓰다듬었다. 우리 오빠 언니도 많이 변했어요. 엄마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눈이 내렸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 남매의 어깨 위에 소복이 쌓였다. 엄마, 보고 싶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준호와 민지도 함께 울었다. 세 사람은 어머니가 평생 불렀던 자장가를 함께 불렀다. 서툴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날 밤 수진의 집에서 세 남매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수진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수진아, 이거 엄마 손맛이랑 똑같아. 준호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레시피를 다 적어주셨거든요. 수진은 낡은 공책을 꺼냈다. 화순이 손수 적은 요리 노트였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수진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엄마가 이런 것까지. 민지가 공책을 넘기며 울먹였다. 각 페이지마다 어머니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된장찌개는 된장을 너무 일찍 풀면 쓴맛이 나. 끓기 직전에 풀어야 해. 시금치는 데친 후 찬물에 바로 헹궈야 색이 예뻐. 준호는 계란말이 좋아하니까 자주 해주렴. 민지는 김치찌개에 고춧가루 많이 넣은 거 좋아해.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진아, 엄마가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했어. 오빠 언니 잘 챙겨주렴. 너는 그럴 수 있는 아이야. 사랑한다. 엄마. 세 남매는 한참을 울었다. 서로를 위로하며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수진아. 준호가 동생의 손을 잡았다. 내가 너무 못된 오빠였지?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정말 못된 오빠였어. 너는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다 해결했잖아. 학비도 생활비도.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왜 엄마 살아계실 때 더 잘하지 못했을까? 왜 강남 아파트에 엄마 방 하나 못 내드렸을까? 오빠. 수진아, 고마워. 내가 보상금을 나눠준 거. 하지만 그것보다 더 고마운 건 내가 우리를 용서해 준 거야. 민지도 말했다. 맞아. 나도 수진이한테 너무 미안해. 언니라고 하면서 동생한테 집만 됐잖아. 엄마한테도 그랬고. 언니. 나는 평생 피해자인 줄 알고 살았어. 대학 못 간 거, 가난한 거 다 남 탓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엄마 말씀이 맞았어. 그건 내 선택이었어. 민지는 동생을 꼭 안았다. 수진아, 너는 아무 불평 없이 너의 길을 갔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나는 이제야 알았어. 세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3년 후 또 다른 겨울. 수진은 우연히 작은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선생님도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네, 조용해서 좋아요. 김태우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수진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수진 씨는 왜 간호사가 됐어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간호사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셨거든요. 나도 저렇게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태우는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다. 수진 씨 정말 멋진 분이네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머니를 닮고 싶었을 뿐이에요. 1년 후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복지관에서 소박 한식을 올렸다. 준호와 민지가 축사를 했다. 수진아, 행복해라. 넌 정말 그럴 자격이 있어. 동생아, 엄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수진은 어머니 영정을 주례석에 모셨다. 엄마, 저 결혼해요. 엄마처럼 따뜻한 가정을 꾸릴게요. 결혼식 후 세 남매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어머니, 수진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엄마, 저희도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날도 눈이 내렸다.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부유했던 여인 이화순. 그녀가 남긴 것은 8억 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이었다. 감사합니다.